삼양남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정말 격정적으로 네. 많은 시민들의 응원봉 민주주의가 나라를 살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정말 그 감동이 네. 저도 그날 그 국회 앞에 이동식 부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중계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정말 막 소리는 못 질렀지만 예. 마음속으로 정말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탄성이 있잖아요. 예. 그 터져 나올 정도로. 그리고 더 참 눈여겨 들어왔던 거는 피켓의 문구는 너무 살벌한데 네. 뭐 내란 수괴, 예. 탄핵 막 이런데 사람들이 다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조한데 너무 아름다운 네. 이 역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 네. 놀라웠습니다. 진짜. 장 변호사님도 현장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뭐 방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의도에 갔는데 이 시민의 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일단 그걸 너무 경외감,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 두려움을 정치인이 정말 모르다니 윤석열 씨가 이걸 모르는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데 예. 종국에는 지금은 내가 좌절해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동반해서 이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시민들이.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감동이었던 게 저보다는 훨씬 어린 그 친구들. 기말고사가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다 쏟아도 나와서 네. 나 머릿수라도 채워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정말 약간 운동권에 약간 끝물 같이 제가 98학번. 네네. 근데 운동권이 약간 이렇게 좀 섬 같은 느낌이 있었죠. 네. 자기들만의 언어, 노래, 예. 운동가요. 그런데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예. 데이식스 노래하면서 같이 하고 아저씨들이 예. 다시 만난 세상 그 다시 노래 만난 다시 세계. 만난 세계. 그 가만세. 노래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묻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힘이고 네. 우리나라의 저력이다. 네. 그러니까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떻게 뭐 일부러 잡힌 것은 아닌데 그 광장에 그 여의도 그 국회대로에 있던 광장에서 다시 만난 세계 떼창이 있고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방망이를 한 번, 두 번,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망이에 우원식 의장의 진심이 있었다. 네, 세게 치시죠. 세게 윤석열 내려치는, 끝! 네, 세게 내려치는 장면을 보면서 우원식 의장의 진심은 저도- 세 번째 방망이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의장님 따라서 그 네. 두더지 게임 몇 번 하러 갈라 그래요? 그 두더지 게임 하면서 윤석열 네. 때리는 걸로.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네. 그 다시 만난 세계 네. 들을 때도 정말 너무 좋았지만은 네. 정말 국민들께서 효능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봉 정치가 앞으로 우리 정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예, 광고가 박수 안 쳐요? 어우, 저희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광고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구교영 씨가 막 하던 건데 너무 좋대요. 써보니까 뭐냐면 우유 토퍼입니다. 저희가 실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실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메모리 폼을 넣어가지고 3중 토퍼래요. 10cm, 10cm. 그 가수 10cm가 아니라 폭신폭신하겠다. 폭신 10cm. 네. 예. 그런데 회원 가입을 하면 9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어요. 혹시 토퍼 있어요, 집에? 장 토퍼가 변호사님? 뭐예요? 이번에 하나 사세요. 우유 토퍼. 좋은 거예요, 토퍼는 좋은 거. 우유 토퍼. 네, 예. 이거. 그리고 공식몰에서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 딱 세 글자만 써주시면 바로 우유 토퍼가 네,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우유 토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스트랩을 드립니다. 이거 마시는 거 아니죠? 먹는 거 아니에요. 우유라 그래요. 쓰는 거예요. 뭐 미숫가루 드실 제가 때 이게- 타시면 안 되는 거고. 김종대 의원하고 이게 구교영 기자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잠자리가 엄청 편안하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도 써보세요라고 해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 근데 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잡니다. 잠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잘 자야 진짜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말을 섞는 광고는 처음 해봅니다. 우유 토퍼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 네. 꼭 써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21분 지나는 가운데 30분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언론들은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들 보면 일면에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의를 표하며 사표를 쓰면 지도부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것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떠나느냐 아니면 그냥 떠나느냐 이 선택만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 내란의 힘이냐면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당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친윤 세력들이 지금 당내 내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뭐 징계를 운운하거든요. 와, 전 이걸 보면서 역시 내란 DNA답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이렇게 당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도 않고, 저는 어차피 한동훈식의 정치는 끝을 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에서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짓밟고 말살하고 하는 이 행태는 네. 저는 또 다른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전 내란의 힘다운 발상이다. 네. 그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적이다, 탈당시켜라,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을 한 이거는 역사적 저는 부름에 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답지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견디라는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내심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잊어.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데 뭘 그렇게 해?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육성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참 정치에서는 저는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궁극에는 이기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원래 장동혁 최고가 키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수석 최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퇴 시사했다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랑 종국에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내려온 겁니다. 진종호 최고와 청년 최고 마찬가지였어요. 아, 리더십이 이 사람이 없었구나. 본인과 관련한 한 이 동지들한테도 신뢰를 축적하오기보다는 이걸 다 갉아먹고 있었구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 뭐 이론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대위가 전원 사퇴하는데도 본인은 아주 재빠르게 그냥 메시지를 가볍게 냈던 거죠. 나 지도부, 나 대표는 있을 거다. 있을 도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당원 당규를 찾고 그 대변인단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리 개발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정치 문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본인 비대위원장 할 때도요. 김기현 대표 내려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명했어요. 대행체제로. 그땐 왜 문제의식 안 드러냈습니까? 이를테면요. 지금 자기가 당대표고 비대위원도 자기가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집권 그룹들이 하는데 그거는 정치의 도의도 아니에요. 지금 풍파가 몰아치면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 아 그래 이거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탄핵에 찬성했다고 물러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아 그 기회조차 버려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랬어요. 듭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탄핵 가결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 12명이 이 가결표를 던졌는데 나머지 23명 가운데 11명 정도는 뭐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네. 던진 거예요. 뭐 소극적 참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한 23명 정도가 이탈을 한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보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 정치가 국민과 국익에 아니 보수 정치인이니까 보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들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의 정치 담론인데 네. 윤석열 개인을 지키고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려고 공당의 이익이 없어요. 당리당략에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이익하고 합치된다. 그러면 거기에 국가 이익이 뭐고 국민적 이익이 뭐냐? 저는 다 떠나서 12월 12일 날 온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다시 했던 4차 담화에서 중국 간첩 얘기를 하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항의도 했죠. 중국도 마오닝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첫 8일 만에 처음으로 성명을 낸 거예요. 중국이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 문제가 워낙 그 공격을 받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근데 간첩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나서서 해치는 게 본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근데 개념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자고 8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서 이제 그 우리 법제처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정당. 위헌 정당. 위헌 이 정도면 위헌 정당. 위헌 불법 정당이고 저는요 국민의힘 저 85명이 윤석열 부부를 보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존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용물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감싸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데 국가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에서 이제 보수라는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수는 이제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보수고 저자들은 내란 내지는 수구 퇴행 내지는 반헌법 네. 이렇게 반헌법 세력이다라고 이제는 네이밍을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제는 보수라는 말 저도 국민의힘이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레밍들이라는 표현까지 한동훈과 레밍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가라. 뭐 그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막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화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탄핵 투표를 했냐, 내가 계엄했냐. 비상계엄을 했냐,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기가 막히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설령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여서 또 당신 나가 그만둬. 이게 맞습니까? 그럼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물병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85명의 의원들은 뭘 바라는 걸까요? 너무나 명심합니다. 본인의 자리 보전이에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아주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 셈법이 빠르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네. 국민 앞에 수호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이 국면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총칼로 국회가 유린당했습니다. 헌정이 단절됐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윤석열 씨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도 탄핵을 한 동지가 아니다. 버리고 가야 된다.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아니요. 국민들이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판단 이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 너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 보고 하는 거예요. 중도층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아주 그것도 한 줌도 안 되는 당원들, 유권자,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 지금 간첩, 국가보안법 오늘하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4차 담화는 팩트체크를 해보면 싹 다 얼마나 윤석열 씨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을 용인하고 인내하라고요? 견뎌내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선택을 내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계셨던 거 아닙니까? 더는 부끄러움 있는 정치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니 저는 그 85명의 내란 동조 세력에게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윤석열 씨가 반국가 세력 운운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면 이게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거예요. 헌법을 짓밟는 거를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계에서 퇴출을 명해야 되고 저는 그들의 퇴출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것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저자들은 이제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쓰면 제가 그건 항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 퇴행 세력입니다. 그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배신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천박한 정치 집단의 프레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10시 반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가운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 윤상현의 푸르밀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엄호하면서 네. 기자들하고 저하고도 언쟁을 할 뻔했어요. 제가 저 언쟁을 할 제가 필요가 있죠. 이런 사실은 거. 네. 그 토요일 날 그 로텐더 현장에서 막 그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올 때마다 저 본회의장 들어갈 거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어떤 입장이냐 이제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저 사람 왜 들어왔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한때 방송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구. 항의받아가지고 로텐더홀에서 아니, 대기 언론 중이면서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전현희 되죠. 의원이 그 지금 언론 탄압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허물려고 했던 게 윤석열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옹호하고 엄호하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인데 이 사람이 오늘 그 등장했어요. 어디에 등장했냐? 명태균의 변호인. 예, 명태균 변호사가 오늘 MBC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그 있잖아요. 목소리 있었잖아요. 김영선이 내가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육성. 대통령 아. 육성. 그 사이에 상당히 압축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평생 이 은혜 잃지 않겠다라고 한 대목과 그 사이에 상당한 내용이 그 숨겨져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하겠다. 공천 관련해서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맞아,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을 통해서 김영선 공천을 지시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정치인들도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윤상현이 사실상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리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예. 아니 지금 어차피 명태균의 이 공천 장사 의혹, 네. 그 여론 조성 조작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 윤상현 공관위원장,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준석 대표, 김종인, 오세훈 다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홍준표 네. 시장까지. 그러니까 예. 저는 이분들이요, 이제 명태균의 그 황금폰 내지는 명태균의 입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의 기추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이 저렇게 비정상 주장을 하는 반헌법 세력임을 자백하고 있잖아요. 전두환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연좌제를 쓰기보다는 이자는 지금 본인의 이 공천장사 의혹,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인계철선을 써야 되거든요. 인계철선으로 윤석열을 볼모 잡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있어야 검찰권을 장악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한테까지 수사 불똥이 안 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윤석열 탄핵당했고 이제 구속될 운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수순대로 가는 거고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저는 보수 괴멸까지 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죄 졌으면은 죄값을 받아야죠.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정치를 더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그 명태균 리스트,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명태균과 관계된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명수가 85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담하거나 주위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무너지는 무너질 거죠, 수 있기 자기께는. 때문에 그것은 막고자 지금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 네네. 아니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이 일군의 이 선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 황금폰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띄엄띄엄 들었던 거죠. 그것도 부적절해요. 야, 당에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듣네 말이야. 내가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코어 핵심 정보가 있었던 거죠. 윤상현 그냥 거론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보궐선거에 그 공천 관리를 하는 위원장이었어요. 본인이 허가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도장 찍지 않으면 네. 일어날 수 없는 공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주축이었죠. 본인이 끝까지 안 된다. 경쟁력 없는 후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경쟁 후보들이 많았어요. 김영선 씨한테 그 당시에. 그리고 3위인가 그랬습니다. 당내 이 경쟁력 조사에서도. 네. 그런데 밀어붙일 때는 동인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객관적으로 만들 수 없죠. 대통령의 명의였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불법에 같이 관여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직격탄을 맞을 텐데요. 법률적, 정치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건 지금 시간 문제인데요. 네.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지 않고 나를, 내 자리를, 내 보전을, 내 법률적인 안위를 위해서 정치한다면 그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었던 제가 거죠. 하나 더 공감되는 얘기 추가하면 잠깐만요. 한동훈 대표의 그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대표직은 사퇴하겠다는 입장이고 본인이 부족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것이고요. 최고위가 붕괴됐기 때문에 임무 수행은 불가하다라는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이다. 그것이 보수의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 자꾸 보수 운운하는 거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보수라고 지금 보수 얘기를 하는지는 뭐 평가를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좀 추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공천장사 사안의 본질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과의 관계는 이미 그 녹취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윤상현과 명태균, 명태균과 이준석, 이준석과 윤상현 이 셋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상현과 굉장히 가까운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둘이 다 친박이거든요. 네. 과거에 친박부터 오래 정치를 같이 해왔었고 그렇죠. 명태균을 고리로 해서 이 자들이 정말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 이쯤 되면은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제는 범죄 공동체로 명태균, 이준석, 윤상현, 윤석열 여기까지를 김건희까지 포함이죠. 네. 저는 이제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네. 이제 촉발된 것이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론 조작 네. 의혹이고, 그런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그에 앞섰던 예. 이준석 대표 선거, 그리고 그에 앞서 있었던 그 오세훈 출마했던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네. 여기에도 다 관여가 돼 있다. 여기에는 보니까 뭐 다들 조용히 하고 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도 여론조작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거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저희가 사실 강혜경 씨 인터뷰를 했는데 강혜경 쌤 인터뷰를 못 내보내고 있어요. 그날 바로 이게 계엄 때문에 계엄이 바로 터져가지고 계엄 이후에 잘 못 보내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명태균 관련자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명태균 관련자들이 엮여 있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윤상현이다. 그리고 오늘 그 일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는요 계엄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거 아니, 잊혀질 수가 예. 없다고 봅니다. 계엄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된 게 바로 명태균 맞아요. 마이크를 좀 당겨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하고 ABCD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실명이 등장을 하고 9월 5일 그렇죠. 7불차 그거죠. 예. 9월 5일. 7불사는 9월 10며칠 거예요. 9월 5일 날은 첫 기사는. 보도에는 ABCD만 나와요. ABCD. ABCD 뭐 나오고 이렇게까지. 그 다음 주에 7불사가 나오고 7불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전체 보도가 기자들이. 9월 5일에 네, 네, 이제 최초 보도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의 리스트에 핵심이 있다. 그리고 이 황금폰이 이 검찰에, 그리고 내일 박주민 의원이 면회를 갑니다. 명태균 면회를 해요. 뭐 조금 중간에 이제 이러저러 의사소통에 뭐 저희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불허를 해서 못 갔던 거지. 원래는 12일 날 면회를 가려고 그렇죠. 했었다. 검찰 소환이 예정돼 했었다.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명태균 얘기까지 씨.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국면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아, 그럴 명태균 수밖에 국면이 없습니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다시 종합하면 일단 첫 번째로 두 분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만두기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특별히 논평할 거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과 미래 권력으로 계속 지칭이 되었었던 대선 주자였고 아주 유력한 보수의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진짜 별의 순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대 뒤로 사라져도 언젠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정치인의 숙명 같은
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런 순간이 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명확한 입장 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개헌 국면에서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온 그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직무수행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노름이라는 비판을 자처했어요.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자기 뒤에 세우고서는 당사에서 막 본인이 마치 리틀 대통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도 쑥 들어갔어요.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미래 지도자로서의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미 마침표가 찍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 생명도 끝났다. 그러니까 대선 수사받아야 될것 주자가 같습니다. 될 수는 없고 예. 수사 대상 선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발 사주. 맞습니다. 예,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이 그또 이사 손준성 검사도 승진했죠. 윤석열 정부에 영전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된 거고 정치적 미래는 끝났다. 그리고 과거 검찰권 행사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조작 수사 의혹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추가적인 여죄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전 한동훈 대표 이번에 안타깝게 사퇴하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도 동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정받지 못하는 사퇴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한동훈 대표가 이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인 행태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만을 상정해 놓은 반사이익 정치만 해왔거든요. 끊임없이. 네. 자기의 발광을 한 게 하나도 없이 늘 반사체로 윤석열의 빛을 받아서 2조 심판으로만 펠다가 간 거예요. 비상계엄에서도 또 소통력 노려다 간 건데 저는 한동훈을 상징하는 이 특수부 검찰, 저는 검찰 보수의 종말이라고 봅니다. 검찰 보수가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한 명 더 지금 깡치고 오는 분이 하나 더 계십니다. 김종인. 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까지 나와가지고 한동훈의 별의 순간 비스무리하게 또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명태균도 사라졌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잃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잔존의 영향력을 가지고 한동훈을 통해가지고 한번 또 전력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 김종인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전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보수가 저는 누굽니까 광복회장. 네. 이종찬 이종찬 회장. 광복회장이 진짜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기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보수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수도 아니에요. 맨날 장성철 소장한테 가짜 보수라고 그랬는데 보수는요. 저 사람들이 가짜 보수 같아. 보수는요. 법치주의, 법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보수예요. 맞아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은요. 다 보수팔입니다. 망종이지 뭐. 보수팔이들. 네. 아니, 책임도 하나 안 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화의 가치가 빠져있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면 탄핵 찬성을 해야죠. 빨리 보수가 이 아니에요. 무질서를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무질서를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 무질서를 계속 온전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보수다. 저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뭔가 국정 운영에 뭐 협력체 같은 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바로 걷어찼어요. 거기에 응하는 게 보수입니다. 거기에 그런 응하는 제안에 보수죠. 응하는 게 예. 보수예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중심. 지금 왜냐하면 믿을 정치 집단이 없잖아요. 그나마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게 이 혼란을 정돈하고 정리해서 질서를 잡고 있는 게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이 옳지. 이 엄청난 혼란의 누란의 위기에서 그걸 갖다가 발로 걷어차고 이재명이 중심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 보수 아닙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형편없게. 예. 아니 그리고요. 계엄 때도요. 목숨 걸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서 그게 보수죠. 계엄과 싸우는 게 보수인데 그렇지. 이준석 보수도 안 넘어가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보수라고 말만 떠들지 답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표? 답 안 넘고 그 18명에는 6만 하고 끝났는데 투표는 못했습니다. 아니 못해 안 했어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네.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게 보수인데 이번에는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분들이 보수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말로만 떠들면서
그 표결단까지 가지도 못한 자들은 이렇게 비겁한 쫄보들이지 보수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한동훈식 저 검찰, 이준석식 저런 그 셀럽 정치,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힘 진영이 수구 퇴행 세력들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저는 그 과정에 있지 보수의 비읍자도 저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표결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저는 소리만 쳤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보수 되는 거 아니 저는 아니에요. 바깥에서 하도 그렇게 싸우길래 답을 안 당연히 먹었어요. 아니 지금 67세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밥을 넣고 그 위험을 감수하죠. 55세의 장윤선도 월담을 했는데 이 대단하십니다. 젊은 이준석 월담을 안 했단 아니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일단 했나 안 했나. 결국에는 표결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떠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마이크 에코가 이제 너무 울린다 그래서. 울린다는 비판이 있으신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마이크 수선을 해서 예, 빠르게 83세 세순 박지원도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네. 수당과 방법 안 가리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엄군이 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문 앞까지 와가지고도 안 들어가는 그 의도 자체는 글쎄요. 언론에 주목받기 위한 거 외에는 다른 의도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고함만 쳤다라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고함은 잘 치죠.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면 안 되는데 2월 달에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자기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 변호사님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네. 뭐 길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죄가에 대해 가지고 반성과 성찰을 하면 그러면 전 대선 나갈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근데 반성과 성찰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은 또 지금 나가겠다라는 것은 과거에 단문 정서로 묻지마 통합을 하면서 세대포 이론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 이재명으로 뭉치겠다. 또 한 번 권력을 해먹겠다라는 권력에 대한 집착, 야욕 내지는 남은 개고기를 또 한 번 팔겠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고요. 네. 아니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 끝나지도 않아서 많은 대선 주자들도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 윤석열 시대를 연 장본인이 가장 먼저 권력을 먹어보겠다라는 저 의지를 보이는 걸 보면서 마치 한동훈이 그 위기 상황에 한덕수랑 손잡고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 소통을 해보겠다라는 그 한동훈의 태도와 이준석의 태도는 저는 똑같다. 의지는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핵심은 보수라는 표현도 좀 적합하진 않지만 좀 안 어쨌든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명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냥 내란의 힘 어떻습니까? 내란의 힘. 내란 잘하잖아요. 내란의 힘. 당내에서도 내란 또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힘으로 부르세요. 내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분탕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먹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탕질을 하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예요. 네. 예, 그때부터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반성 없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권력만 찬탈하면 된다. 저는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권성동, 그러니까 친윤 권성동, 한동훈, 네. 그리고 이준석 내지는 이 부류들을 그냥 통칭하면 그냥 김종인식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 김종인식 정치가 뭐냐면요. 권력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권력만 탐하겠다라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 권력의 하이에나는 생각을 봅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보십시오. 그냥 들이대가지고 고기 뜯어먹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하이에나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고 먹고 가는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요. 네. 나라를 결코 좋게 만들 수 없는 정치 집단이라. 그렇군요. 의미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네. 비대위원장을 이제 누가 지명하느냐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된다고 어제 언론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또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아니 겁니까? 근데 왜 김무성이에요? 그냥 모셔올 올드보이면 이회창 총재를 모셔오지. 더 올드가 낫지 않습니까? 더 올드 한국의 맞아. 대표도 모셔오고 요즘 네. 보면은 아주 올드보이들의 귀환인데 왜 하필 김무성이냐?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분은 친박과 감쌌고 이제는 또 친이계로 분류되면서 사실 권성동, 장지현 이런 분들의 좌장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또 이분들 이준석 후보랑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또 보수를 재건하겠다? 또 한 번 저는 사기치고 있다고 보고요. 오죽 인물이 없으면 김무성 이름이 거론될까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려울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럴수록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우선이지 또 김무성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집단들은 답이 없다고 봐요. 네. 자, 네. 장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85인에 사실상 윤석열 지키기 또는 윤석열 바라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주류인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동의한 국정 운영을 위한 그 국회와 정부의 공동 협의체 네. 여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적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지금 국제관계에서 해야 될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그 외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지금 외통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대미 정책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오답인 것 같아요. 네. 여기 5명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보고 해야 되고 여야정 협의체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인가요? 아니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외부에서 꾸어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담지할 민주당보다 더 싫다. 더 싫다 그랬죠. 뽀개버린다고 했어요. 뽀개버린다고 뽀갠다 했어요. 그랬죠. 그 육성이 다 나왔던 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했어요. 국민들을 저는 속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요. 지금 이 불법 위헌적인 계엄 누가 바라봤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봤습니다. 보수 정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투표하는 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냈던 게 젊은 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화됐다, 안정화됐다, 너무 오래 한다. 그런데 지금 선택지, 어차피 정치는 선택을 받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한 결정 내라고 촉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유동성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당장 탄핵되니까 어떻습니까? 환율 그나마 낮아졌고요. 주식시장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집권여당 아닙니다. 집권여당의 목도 제대로 지금까지 해오지도 못했었어요. 대통령 그냥 마음에 드는 사실상의 병풍 역할밖에 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2당이지 않습니까? 여당도 아니죠. 그렇다면 국정 운영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체제에 지금 발족하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들르기로 했는데 일본만 들르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의 현실이자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 아주 얄팍한 수순이에요. 국민들은 네.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하십시오. 민주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린아이들의 앙탈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검찰 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 씨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는 방향만 좀 짧게 잡으면요. 일단 보수는 3분지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윤계, 그러니까 권성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윤계가 남아서 주도권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소위 말한 친한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력은 작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살려면 이분들이 가자는 방향으로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한 친한계,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부류죠. 그러니까 전 이분들을 다 셋 다 저는 보수로 취급은 안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이 보수로 불려졌던 이 영토에서는 이 세 주체가 아마 팽팽한 줄다리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쪽은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좀 키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자의 무기가 다르면서
뭔가 그 통합은 안 되면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앞으로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는 이런 뒤가 없는 전쟁을 할 건데 결국 변수는 저는 유승민 전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에 저는 이제 하늘이 돕는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가능성이 낮게 보는 건데 하늘이 돕는다면은 뭐 정말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유승민 대표 체제로 해서 뭐 한번 대선이라도 한번 치러볼 기회를 갖느니 아마 요것만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상은 유승민 대표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나오셔도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간판으로는 저는 뭐 백약이 무효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유승민 대표 체제로도 이게 통합이 안 된다면은 아마 보수는 괴멸 내지는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희가 뭐 마이크 문제 때문에 또 방송이 다소 혼란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만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2,000분이 빠져나가셨습니다. 마이크 문제로. 아유, 우리 장 변호사님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이성윤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